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6일, 현재 이 모임이 7차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7차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진행은,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카바하기로 한 거 먼저 하고, 질문 응답 있으시면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는 것은 그 패스트웍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의 관련성,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전자신문에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이 좀 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공유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자신문 내용은 좀 보셨나요? 전자신문 이거는 못 보셨죠? 자세히는 못 보고 퀵으로 저는 싹딱 후닥닥 지나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들어오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또,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질문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았고요. 그때 이제 참가하신 분이 총 이제 800분이었고요. 질문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 질문 내용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나중에 저희 증보판 낼 때 거기 질문에 대한 응답을 넣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옥 같은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뭐 오늘 이거 말고 혹시 뭐 특별히 논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발언하실 거나? 일단 먼저 예, 진행을 하시죠. 네, 예.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네, 네, 특별히 그게 없으시면 끝에 이제 네. 증보판 발행 준비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증보판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미 두 분께서 그 증보판 할 수 있는 걸 컨트리뷰션을 해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좀 화면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전자신문에서 한 내용인데요. 가장 핵심 인사이트는 이제 이 책의 원래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흐르는 핵심 정신은 이 고객과 디지털 기술에 깨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잠들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사실은 G가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고객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깨어있는 기업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요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요 부분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웍스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기업도 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MVP를 하고 있고 또 고객 피드백 안 받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G 패스트웍스의 핵심인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핵심은 MVP는 이제 프로토타입이기도 하고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시판해 보는 것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존 조직 구조 안에서 하는 선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케이스를 보면은 그런 선인데, 여기서 핵심은 기존 조직이 이걸 유지를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MVP 자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조직이. 우리나라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MVP를 많이 만들고 깊게 만드는 게 패스트웍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패스트웍스 아직까지는 저는 안 보였습니다. 뭐 사례가 물론 이제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접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핵심은 조직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뭐 완전히 CEO까지 개입이 돼가지고 그거를 막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조직까지 막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패스트웍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번에 이제 전달할 때 핵심 메시지였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 부분에서 그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 MVP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MVP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CEO가 어떤 MVP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히 그걸 뭘 위해서 왜 그렇게 하면 조직이 그 흔들릴 정도까지 이거를 막 심하게 하게 하느냐? 그거는 고객에 깨어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거죠. 고객.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조기업의 많은 부분은 고객에 깨어있기 위한 경쟁이거든. 주인이 이미 시작했고.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깨어있지 않은 기업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왜냐하면 깨어있기만 하면 그 회사는 엄청 잘 될 수 있으니까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사장이 MVP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전략에서 전략적 관리 지표가 고객가치 무게중심 이동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깊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핵심은 자, CEO가 MVP를 많이 하는 걸 중시한다. 왜? 이거는 고객이 깨어있는 기업이 되겠죠. 고객이 깨어있는 된다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전략적 관리 지표가 있어서 자, 이 고객에게 지금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제조가 서비스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 서비스화되는데 지금까지 제조 서비스가 제일 앞서 있는 게 계약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면 발전기를 예를 들어서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면 발전기를 잘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한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헐적인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해주고 뭐 원하지 않으면 상관없고 이런 건데 G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확장된 고객 아웃컴이라고 해서 최저가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거를 관리 지표로 들어가면 정확합니다. 관리 지표는 뭐냐면 G 엔진이 전략적 관리 지표라고 하고 있는 것은 자 G 엔진이 부착된 그 항공기에 제로 언플랜드 다운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지표는 뭐냐면은 항공사에서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장이 난다. 이거는 항공사에서 관리할 지표예요. 항공사 또는 발전회사. 여기 G에서 발전기를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 회사에서 언플랜드 다운타임을 제로로 하는 거 이거는 발전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한 그 지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런 어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공급자의 지표가 아니라 고객이 관리해야 될 지표를 자기들 관리 지표로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말해서 엔진을 판다고 했을 때 엔진의 고객 가치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G가 생각하는 엔진 고객 가치. 우리나라에서 뭐 고객 중심 다 이쪽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생각하는 G 엔진 고객 가치. 다시 말해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우리 회사 제품을 사가지고 실제 쓸 때 사용하는 지표. 그거를 할 정도로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패스트웍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CEO가 이걸 별로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 왜냐하면 조직 자체를 흔들흔들 안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디오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이게 IRC하고 하면서 3월 3월 달에 이거 IRC 회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 3, 4주 됐나요? 그때 제가 존슨앤존슨한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거는 자 G가 디지털 기술과 껴있는 회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에 껴있는 회사가 된다.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 얼마큼 껴있는 회사인지를 쭉 설명한 겁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쭉 나가고 그런데 G에서 이런 한 디지털 기술에 껴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이 G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확산이 되더라. 결국에는 G가 이미 프론티어로 개척한 게 다 확산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다 G, 그 플랫폼이 됐든 뭐 플랫폼에 대한 경우에도 다 확산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G에서 다 이미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고객에 껴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빌루가 이제 2017년에 한국에 왔을 때 G 이노베이션 포럼 라이브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저랑 이제 좌담회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둘이 주고받고 하는.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빌루는 이제 G의 그 이제 이메일트하고 같이 했던 치프 디지털 오피서입니다. 이걸 전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이끌어온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때 얘기하는 거 제일 인상적인 게 디지털 혁신 여정을 시작할 때 기술의 적용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전부 기술 적용에 대한 걸 해왔죠. 쭉. 근데 저희가 2015년 전후로 해서 그게 본격화됐는데 그때 이걸 깨달았어야 됐다는 거죠. G는 이걸 맨 처음 시작한 게 2011년이거든요. 이거 거의 7년째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밍크라고 하는 사람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걸 보면 문화라고 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가치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실제는 G는 이거 두 가지 같이 바꾸는 거고. 그래서 여기 페스트웍스는 설명 안 하겠고 요거는 뭐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 바꾸는 것으로서 페스트웍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MVP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아웃컴을 내는 거죠. 아까 보면 지표가 고객 아웃컴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지표 이게 바로 고객의 확장된 고객 아웃컴입니다. 여기 이 지표가. 그래서 자 요거를 위해서 자 이렇게 고객의 아웃컴을 이게 무엇이 되는지 이해를 하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창출한 MVP를 통해서 고객에 필요한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의 디자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뭐 기본적으로 또 서비스 관련한 서비스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스트웍스라고 하는 것이 1.0에서부터 이렇게 쭉 진화되고 결국에는 페스트웍스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흔들흔들해가지고 조직 전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펀딩 시스템 뭐 이렇게 보드 뭐 이런 거 다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페스트웍스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 전체가 성장하는 걸 지향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페스트웍스 에브리데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문화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러한 변화가 G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쉬에도 나오더라는 거죠. 보쉬. 그리고 또 IIC에서도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하는데 이게 좀 차별화되는 거는 페스트웍스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보쉬 팀에서 한 얘기인데 IT 잡스하고 OT 잡스, IT는 일반 이제 데이터나 또는
뭐 AI나 이런 거 다루는 분들, OT는 제조 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같이 소통하도록 하는 이런 패스웍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반화됐다. 문화를 바꿔내는 게 이렇게 툴로 해야 되는 게 일반화됐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문화를 바꾸는 가치를 바꿔야 된다.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스트웍스나 이런 건 탑다운이죠. 그럼 이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보내는 행동 강령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패스트웍스나 이런 걸 뒷받침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도 보면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나머지 부분은 그 임재영 전무님이 그 한화에서 하면서 정말 이거는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알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너스로 이렇게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좀 답을 드리고 또 만약 없으시면 또 그때 질문했던 내용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잭일치 회장이 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근무를 하면서 주로 좀 추진했던 것 중에 그 잠깐만요. 워크 좀 더 소리를 좀 더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소리를? 들리십니까? 예, 저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잠깐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소리가 너무 커서 조금 줄였어요, 제가. 예, 저도 왜냐면 이제 녹화 중이니까 저 좀 더 올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잭일치 회장이 그 81년부터 2001년까지 2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 조직의 매출의 증대는 뭐 5배, 인원 감소는 2분의 1,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보면 문화를 바꾸는 키워드가 그 당시 워크아웃, 예, 맞습니다. 예. 예, 워크아웃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잭일치 회장이 물러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다시 지가 하는 게 지금 패스트웍이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좀 유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똑같은 거를 하면은 좀 식상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사실은 그 본 바탕은 제가 쭉 워크아웃 자료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패스트웍하고 대동소이하면서 패스트웍은 조금 더 좀 진전된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패스트웍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또 시간이 또 5년 지나면 또 그건 옛날 얘기가 돼버릴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뿌리부터 우리 좀 한번 파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것도 말씀 좋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그 G에서 그 말하자면은 워크아웃 또 문제 해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잭 웰치는 말하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반복적인 일어날 중에서 주로 오퍼레이션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데 잭 웰치도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퍼레이션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멜트 회장은 혁신, 그러니까 비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제 해결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비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혁신에 대한 툴도 뭐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도된 게 많이 있었거든요. 한 20여 년 정도 시도된 게 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공적이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자기들 얘기로는 패스트웍스를 하면서 기존의 혁신 툴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게 돼서 이쪽으로 전부 통합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좀 더 식스 시그마에 가까운 이런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한다면은
GE 내에서도 또 혁신 툴이 있습니다. 네. 혁신 툴이 있는데 그 혁신 툴의 흐름에서 이제 진척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GE에서 페스트웍스를 하면서 안 밝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이제 많이 뺐는데 사실은 한 여기 책에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썼는데 다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IT하고 OT 간의 갈등입니다. 그걸 안 넣어놨거든요, 지금 페스트웍스에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나온 게 IIC에서 이제 BIDX 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G 입장에서 그거를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경쟁 우위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그 맛만 보여준 게 페스트웍스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한테나 세계적으로 IIC나 또 이런 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그 이슈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워크아웃이나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IT, OT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티고리로 보면은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그 IT하고 OT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IT는 기술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는 반면에 OT는 산술적으로 발전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발전 속도가 달라서 IT가 들어오게 되면 OT는 뭐 좀 뭐랄까 그 견딜 수가 사실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GE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나 IT와 OT하고 만나면 OT는 자기의 그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할 거고, IT는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고 뭔가 거기 하면서 나가다 보면 잠시 만났는데 벌써 갭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뭐 GE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IIC에서는 이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진척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팀에서는 이제 한국 그 기업들 대상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IC 내에서 또 독일에서도 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또 IIC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물론 이제 우리만큼 그 하드코어는 안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길 때 도와주는 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이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 갈수록 페스트웍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깊게 들어가 있는 게 우리 IIC에서 이제 저기 보쉬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보쉬 얘기하는 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T하고 OT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스무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말하자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협회에서 우리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반복적이 계속.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계속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보급을 해가지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IC에서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또 BIDX 코리아에서도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질문 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거기 이제 한 800명 정도 들어온 청중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트웍스
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된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를 그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 패스트웍스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의 답은 MVP다. MVP. MVP라고 하는 것은 기업 전략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HR이나 뭐 또 뭐 린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물론 이제 벤처기업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일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이런 데서는 이 MVP를 CEO 자체까지도 설득이 돼야 되는 이런 것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는 설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찾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찾았는데 답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여기서 이제 할 것 또는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이번에 청중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신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공유하되 이제 룰이 있죠. 다 자기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다 노출시킬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내 가지고 서로 돕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빨리 형성이 되도록 하는 걸 그걸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에서 대량 생산 방식에서 실패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밍을 초청해가지고 계속 집중을 했거든요. 그 대량 생산 방식 프로세스를. 그래서 만든 게 그 결국에는 린 생산 방식이잖아요. 여기서는 품질 관리가 축적이 돼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하는 BIDX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국가가 그걸 잘 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 G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때 거기에 패스트웍스를 잘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중국의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패스트웍스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는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만큼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늦은 상태고 중국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이거를 세계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할 거냐. 이미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신 의원님이나 또 변 기술사님이나 여기 기여를 하신 건데요. 이거를 이번 발표 때 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돼서 설명하면서 포스코, LS 등대 공장이 이렇게 이쪽에 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 중소기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저희 토론에서 나왔던 기업 얘기거든요. 중소기업. 이게. 근데 제가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또 이게 하나의 그 회사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이거는 또 기본적으로 신 의원님이 또 기여를 하신 거잖아요. 또 변 기술사님도 또 말씀하신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포스코나 LS 일렉트릭 같이 이런 데 같이 말하자면 스마트 공장이 많이 진척되어야지 하는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도 길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는 것.
왜냐하면 어느 기업이든지 공장 밖을 바라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 단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또 온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이번에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우리나라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중화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죠. 네. 아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핵심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건데 그 공장을 자체를 스마트화한다. 이거는 경쟁력을 올리는 거에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예, 같이 가야지. 같이 공장 밖을 바라보는 것까지 같이 가야지.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된 분들한테 명쾌하게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쉽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신의원님 이거 혹시 아시나요? 요거는 옛날에 혹시 보시지 않았나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IIC 거요. II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시 이거는 보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특히 이 정의는 II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특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하는 걸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피하고 여기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뭐 한다 이렇게 그냥 딱 떠나버려요.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다 이렇게 안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뭐 한다. 그런데 여기 이 정의가 좋은 거는 connected things를 레버리지 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넷플릭스나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좋은 자료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맨 끝에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이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래서 IIS에서 나온 차트인데 이 두 가지로 하면 명쾌합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그 레버리지를 예, 재무 쪽에서는 그 내 자본이 아닌 남의 자본을 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잖아요. 네, 재무에서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예. 예. 여기 지금 지혜에서 레버리지는 어떤 의미로서 이게 굉장히 키워드 IIC에서 한 같은데. 건데요. 네, 키워드 같은데. 네. IIC는 레버리지 한다,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네. 그러니까 재무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거를 이용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에셋을 나 자본을 갖다가 레버리지 이렇게 지렛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네.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 이걸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여기 connect things를 레버리지 하는데 뭘 하느냐? transform process and operations to produce better outcome.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connected things를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는데 이게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ransform process and operations to produce better outcome. 이게 바로 이런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서 그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아웃풋을 낸다면 그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트랜스폼이냐? 자, 우선은 제조기업은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서비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내 가지고 경쟁사보다 우위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 제조기업의 일반적인 거하고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서로 인사이트만 주고받는 자리니까 예, 그런 정도로 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걸 보실 때 파트너십 모델이냐 뉴 오퍼레이션 모델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두 가지를 다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는 건 이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G의 경우에 엔진을 팔지 않고 엔진을 주가 아니고 서비스를 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이런 희한한 것들. 그러니까 이건 트랜스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 희한하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G가 하는 건 미친 거거든요. 그게 예. 경쟁사 공급사로서 할 지표가 아닌 사용자가 써야 될 지표를 쓰고 이런 뭐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경쟁 우위를 구축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랜스폼이죠. 저기 그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거는 사실은 유통 쪽에서는 아주 좋은 그 방향일 것 같아요. 예, 유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서플라이어와 그 벤더와 커스터머를 연결해주는 유통 사업은 결국은 자기들이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파트너십.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들어가 보면은 네, 서비스를 잘 하려면 네, 파트너십을 막 희한한 파트너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파트너. 여기서 아까 그 차트에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만 유지하고 서비스. 이것만 딱 이해하면 이건 저절로 들어오거든요. 오퍼레이션을 이거는. 예? 그렇죠, 기존에 그렇죠. 기존의 파트너가 상상하지 못한 파트너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비스가 가능해지거든요. 예. 네. 예. 오퍼레이션도 기존 방식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그렇죠.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쟁 기업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희한반짝한 거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때려가지고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를 인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인제 2019년부터 지금 인제는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는 좀 늦었지만은 인제는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2015년도부터 저희가 협회에서 이걸 띄웠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이제 알리는 거였고 이제는 기업들도 다 이제 깨어난 것 같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걸 해야 될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벤처 기업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늦은 거를 갖다가 추격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2차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데들
상당히 기술력도 지금 뭐랄까 완전히 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관 좀 아주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하는 그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리뉴얼은 조금 좀 리뉴얼 에너지는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이런 또 그 하이테크 쪽에 또 신기술 쪽에서는 나름대로 좀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미국을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깨인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그럼요. 나름대로는 보면 네, 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좀 찾아서 또 우리 거를 뭐 돈 많이 벌 때까지는 PR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PR할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어려운 거를 뚫고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크레이지한 기업이거든요. 무서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있는데 이제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고민하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 그림과 관련해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요. 이 부분과 정리를 하자면은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굳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도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나 꼭 이쪽으로 가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쪽으로 꼭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라는 법은 없고 일루 가든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경쟁 우위를 구축할 수 있으면. 그런데 단 그걸 하는 게 충분히 그 디지털 기술이나 고객에 대한 것들 정확히 다 깨어 있어서 찾으면서 하면은 괜찮지만 이제 아니면 위험한 건데 그게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원활히 되도록 이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음. 대상이 이제 워낙 넓고 네, 불특정 이런 부분들이라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그럴 수도 있고 못하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뭐 아직은 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좀 미국이나 오히려 어떤 분야는 깊이는 또 중국이 앞서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규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틈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좀 더 애자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특히 이제 술 시장과 관련해서는 술도 이제는 다 서비스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몰딩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그 몰딩, 금형 수출, 플라스틱 금형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그 플라스틱 금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탑 수준입니다. 탑 수준. 근데 거기에 그 서비스가 글로벌리 제공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는 저기 어느 정도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그 저희 그 증보판 준비에 대한 거를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증보판. 그래서 증보판의 방향은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페이지가 넘으면 이제 공저자로든지 아니면 참여저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 여기서 콘텐츠가 나온 거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회사 네. 이렇게 해서 서비스로 이게 이렇게 진행하는 이 회사 이거는 사례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 의원님이나 또 뭐 변 기술사님이나 혹시 뭐 이렇게 그걸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지금 아, 아까 제조 쪽에서 서비스 쪽으로 전향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업체 쪽하고 컨택을 하면 아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한번 섭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음, 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러면 올해 연말 예, 정도에 예, 삼천산업하고 네, 동강사업, 네네 두 군데. 예, 그죠? 두 군데. 예. 음, 예. 음. 그래서 그거를 동강사업도 예,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저기 뭐 신사도 있는데 거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어디요? 신신사, 신신사는 사실은 이제 LG, 예, 예. 그거는 거기는 이제 IT를 적용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우리가 그렇다. 얘기하는 DX 컨셉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음. 삼천 산업의 하나의 그 롤 모델 현장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네. 맞네. 예. 삼천산업은 지금 예를 들면은 MES나 POP 뭐 이거 소프트웨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삼천산업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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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하고 있죠. 똑같아요. 동강사업하고. 동만사우라. 그죠? 예, 네네네. 예. 그 제조업을 하면서 IT로 전향하고 또 예, 수주도 예,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또 예, IT를 하고 있으니까. 음. 예. 예, 그러시면 그런 내용을 이제 준비해서 같이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니, 같고요. 예, 예, 예. 아니, 딱 그 목표가 서면 예, 저기 거기 인터뷰하고 그 예, 사람들한테 그럼 이 정도 공개도 되느냐 사진 양해 구하고 예, 해가지고 예, 예, 만들어 머티리얼을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작업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공저냐 참여자냐 요거는 제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앞으로 이제 그 저기 그 좀 더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지도 해가지고 올해 예. 연말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공간관리 기술사 회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예. 거기에 이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예, 독서 모임에 그 저기 책을 혁신 DNA를 선정해 가지고 예, 음. 지금 이번 달에 이제 한 10명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줌으로 이제 서로 음. 독서 뭐 자기들이 각자 본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해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분들 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제 저도 어느 타이밍에 우리 저 교수님을 줌으로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는 이 공간에다가 초청을 하든지 해서 좀 예, 그 사람들 좀 같이 이렇게 관심 가지는 그룹을 좀 이끌고 가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예, 예, 그것도 좋습니다. 네, 네, 예. 예, 조금 그 시간 오면은 교수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뭐 어떤 식으로 예, 해도 되니까요. 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책을 읽어보고 어떤 반응들인지 저도 궁금해요. 이제 음. 곧 예, 아마 한 이틀 뒤에, 예, 예. 예. 그분들 나중에 책 읽으시는 중이면 이번에 그 전자신문에서 한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것도 제가 공유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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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신 거를, 예, 그거를 저기 그 사람들한테 너가 책 읽을 때 이거 꼭 보고 읽어라. 예. 예. 하고, 예, 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기 이번에 할 때 G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16년도부터 16년부터 계속 그 강의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예. 그때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게 거의 6년 동안에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30분 만에 말하기. 이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숙제가 교수님한테 기동량을 하도 많이 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개념적인 거는 이제 기업들 뭐 에 가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업에서 그러면 how to 뭐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순서로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이 있어 이러는 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저도 막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좋은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들은 지금 거기 지금 삼성하고 IIC 하면서 그 삼성전자하고 그 몇 분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런 거하고 또 연관이 되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IIS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임재영 예, 예. 전무님이 좀 정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인터리 협회할 때 그 인터리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일자 밑에 쭉 진행 과정은 뭐 SAART 하고 저 혁신 동력이 어떻고 하는 그 프레임 만들듯이 예. 좀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 기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좀 수준의 것은 조금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예, 이미 예, 저희 협회에서 돼 있는 게 저희가 옛날에 박정현 대표님 쪽에서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예, 예, 또 저기 임재영 전무님 작업해 놓은 게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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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다 저희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그거를 할 때 우리 국내 청중에 맞춘다고 많이 잘라낸 게 그렇거든요. 원래 디지털 예, 트랜스포메이션 예. 개념이 다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저희들 근데 때는 예, 그게 있었잖아요. 예, 국내 청중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IIC나 이런 데서 좋은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면 예, 음, 좀 아주 실속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요번에 정보판 또 하시고, 방금 예, 말씀하셨던 IIC에서 그 관련된 그 백서들 지금 번역하신 것을 모아가지고, 예, 또 좀 더 후속적인, 더 좀 방법론적인 이런 거 또 하나 또 책도 하나 하시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서로 예, 같이 예, 풀어나가야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IIC 자료들 보면은 현장에서 뭐 정말 시행착오 많이 겪는 것들이 정리된 게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은 테스트베드 결과 한 게 이제 번역이 완료됐거든요. 그 예, 내용이 보면 뭐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IIC나 이런 데서 내용이 좋은 게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그거는 현장에서 예,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걸 자기들도 다 갖고 있는 걸 노출시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IIC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것들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 같이 해나가면 좋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시면은 예,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전자신문에서 발표한 거 그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은 워크아웃 이런 것과 차이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거기서 했던 질문, 뭐 MVP에 대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앞으로 저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도구나 방법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걸 좀 구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로 이제 퍼서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퍼서 이제 공유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네. 또 다 각자 현장에서 이제 또 기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에 네. 또 하고, 이번에는 네. 이제 아마 전자신문 그것들이 이제 유포가 되고 이러면서 지형이 좀 많이 달라지고, 또 첨단에서도 아, 혁신 DNA를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또 거기서도 예. 특집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 걸 가지고 이제 증보판 만들어 나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증보판이 나오면은 그때 임팩트가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IIS에서도 진척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임팩트가 있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시면 네. 오늘은 시간 요 정도 예. 해서 마치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뵙고, 또 저희끼리는 나중에 또 오프라인으로, 요즘에 좀 이제 이제 좀 좋아지면 끝나죠. 한번 또 예. 뵙고 또 말씀 네. 나누겠습니다. 네. 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